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월요일이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8월 22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당대표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이제 김문수, 정동혁, 안철수, 조경태, 네 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어제 KBS TV에서 뭐 토론회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저런 여론조사 추이로만 본다면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당대표를 뽑는 선거는 정심, 그러니까 당원들을 상대로 한 투표가 80%, 국민 여론조사가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들의 그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여론조사로 나타난 수치로는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러니까 2등 그룹하고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대로 전당대회가 진행이 된다면 김문수 당대표 뭐 이게 거의 확정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등은 누구냐? 2등은 지금까지 이건 역시 이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그리고 이제 무당층 뭐 이쪽만 합해놓고 보면 정동혁, 안철수 두 사람이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조경태 후보가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김문수가 31%, 그리고 정동혁, 안철수가 14%, 그 다음에 조경태가 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른바 분탄파, 찬탄파, 그러니까 분탄파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 탄핵에 반대했어야 한, 이제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김문수하고 장동혁입니다. 그 다음에 찬탄파. 윤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됐어야 한다. 그 결과도 그렇게 됐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안철수, 조경태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가령 분탄파의 한 명, 찬탄파의 한 명 이렇게 호각지세를 이루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한탄파, 탄핵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문수, 장동혁이 거의 1, 2등을 차지할 것처럼 앞서가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탄탄파는 사라지고 반탄파끼리 결선 투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논의의 초점은 어디가 있는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자, 안철수하고 조경태 그 사람이 단일화를 하면 공동력을 제치고 결선 투표에는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문수, 장동혁, 찬탄파 2명 놔두고 찬탄파의 안철수하고 조경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이 사람들이 3파전을 벌이면 그러면 김문수와 그리고 찬탄파 중에 한 사람이 결선에 가서 붙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시나리오인 거죠. 물론 장동혁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야. 1차 투표에서도 내가 1등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그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에 반탄, 찬탄 양쪽이 한 명씩 붙는다고 했을 경우 결선 투표에 꼭 김문수가 따놓은 당상처럼 나간다. 이런 보장은 없다. 장동혁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제 반탄파 김문수, 장동혁 여기는 어차피 우리 쪽에서 결선 투표 아니면 표장의 과반이 가능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장동혁 쪽에서는 단일화 얘기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찬탄 안철수, 조경태 안철수 쪽에는 일단 단일화를 해야만 결선 투표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러고 있습니다. 단일화, 그 찬탄 쪽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사람은 조경태 후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다. 서로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경태 후보는 안철수 후보한테 어떤 룰이라도 제가 다 받아들일 테니 단일화에 응해주세요. 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더 많은 혁신의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러면서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불을 더 적극적으로 지피고 있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참 말이 자의 표현이죠.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절망적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대와 희생. 단일화를 하려면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상식적인 후보. 이것은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 완전히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고 그거에 부응하는 것이 상식적인 후보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동혁은 비상식적이다. 이제 이런 전제를 두고 하는 얘기죠.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얘기는 말이죠. 그래서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 수 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그러면 민주당 정권의 독주와 전횡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이제 이러면서 말을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상식적 후보라는 것은 안철수하고 조경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 최고위원 후보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최우성 그리고 우재준 그 두 사람이 전체적으로는 후보가 네 사람입니다만 그 두 사람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잦은 사퇴를 최우성 후보가 했습니다. 최우성 청년 최고위원 후보 잦은 사퇴를 하면서 개혁 세력이 하나로 뭉쳐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면서 조경태 안철수 후보도 이런 대의에 동참해달라 이런 말을 했고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신한동훈계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동혁은 친한계 네거티브 선거 하나로만 선거를 하고 있다. 개혁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개혁파의 결선 진출이 확실시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 후보들의 영향력을 증폭시키기 위한 조치라면 뭐든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네. 왼쪽부터 김문수, 그 다음에 도경태, 그 다음에 안철수, 그 다음에 장동혁. 양쪽 끝에 이제 반탄파, 맨 왼쪽이 김문수, 맨 오른쪽이 장동혁, 가운데가 찬탄파, 조경태, 안철수 의원. KBS에서 토론회 하기 전에 이렇게 손을 잡고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단일화 논의는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두 후보 입장 차이가 뚜렷합니다. 평행선을 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은 쇄신파로 묶여 있긴 하지만 쇄신을 위한 방법론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경태 후보, 왼쪽에서 두 번째 조경태 후보는 지난 1월에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특정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대선 백서 태스크포스를 통해 책임 소재를 추후에 가리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또 내란 특검이 참고인 조사 요청을 했을 때 안철수 후보는 내란 특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우리 당의 해산을 노린 정치적 거다 이렇게 규탄을 했는데 반면에 조경태 후보는 참고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해서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철수, 조경태, 안철수 똑같은 탄핵 찬성인 것 같지만 쇄신의 방법과 내용에서 서로 DNA가 다른 것을 보여준 사안이다. 안철수 후보는 조경태 후보의 내란 동조 세력 주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일화를 해본들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섣불리 단일화를 추진을 했다가 강성 지지층들이 역으로 결집을 하는 그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래서 안철수, 조경태가 단일화를 시도를 하면은 오히려 김문수, 장동혁 쪽에 표가 확 쏠려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그 찬탄파의 단일화 논의가 수월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구도는 조금 더 흐릿했던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